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한국사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왕의 업적 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선 전기 왕의 업적을 쭉 흐름을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그 흐름에서 대부분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 흐름 이외에 좀 어려운 문제, 좀 구체적인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태조부터 세종 때까지 살펴볼게요. 자, 우선 국왕 중심 통치 체제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입니다. 그래서 이성계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좀 드렸죠. 태조의 경우 뭡니까? 지금 영정이 나와 있는데 어깨가 엄청나게 넓어요,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태조 이성계는 군인입니다. 군인. 그래서 군인이기 때문에 뭐 나라를 처음 세운 다음에 뭐 회계를 정비한다거나 뭐 세법을 정비한다거나 법을 제정한다거나 하는 능력은 없어요. 따라서 누구? 상주도의 도평의사사 중심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제도 정비는 누가 해? 이성계가 가장 신임했던 정도전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교적 정치개혁 정도전이 주도합니다. 자, 3대 정책은 뭡니까? 수의역불. 뭐야? 유교를 숭상하고 이전의 고려의 불교를 억제합니다. 도첩제를 시행합니다. 승려의 출가를 통제하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문화파 때 또 배워요. 도첩제는 뭐냐면 승려 출가의 허가제예요. 허가제입니다. 그럼 어떤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너 승려가 되려면 1000만 원 내 이런 거예요. 그럼 뭡니까? 1000만 원이 없으면 승려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승려의 출가를 억제하는 겁니다. 우선 알아두시고요. 사원의 남설, 사원을 절을 막 짓는 걸 금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농본 민생정책, 과전법 주도. 그래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 건국 직전에 과전법 이미 해서 조선시대 전기에 가장 중요한 법제도. 이게 과전법이에요. 자, 그래서 농장협화, 농민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영농의 수를 늘립니다. 그 다음에 병작반수제. 어떤 거야? 토작을 주고 수학에 발을 걷는 걸 이때는 법적으로 금지해요. 나중에 깨집니다. 그 다음 4대 교린. 기본적으로 명나라의 4대하는 정책입니다. 친명파였죠. 그래서 명나라의 4대였는데 여진을 둘러싼 문제나 세공에 대한 문제, 뭐 이제 조선이 명나라에 사신 보낼 때 뭐 이것저것 선물을 준다거나 이런 문제, 요동정벌계획 추진. 어떤 거예요? 우리는 친명파 나라인데 명나라 그 당시 초대 왕자 주원장이거든. 주원장이 조선을 갈군 거예요. 이것저것 핑계대고 갈군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기본적으로 군인이죠. 듣다 참다가 터진 거지. 아, 그래, 그럼 전쟁해 해서 요동정벌 계획을 추진을 해요. 명나라랑 전쟁하자는 거지. 그래서 명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 준비를 누구에게 맡겨요? 정도전에게 맡긴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국고의 지적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왕위 오른 다음에 처음에는 고려라는 이름을 계속 써요. 그래서 고려의 이름을 쓰다가 나중에 이걸 그늘에 벗어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나라를 조선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 의미. 세 국가가 하늘의 명을 받고 백성의 지지를 받아 세워졌음을 강조. 국호가 조선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계승 의식인 거죠. 고려가 고구려에서 고려죠. 그래서 고조선 계승 의식 조선입니다. 자, 한양으로 천도합니다. 자, 교통과 국방의 중심지인 한양으로 도읍을 옮겨요. 한양에 도성을 쌓고 경복궁 비롯한 궁궐, 종묘, 사직, 관아, 학교, 시장, 도로 등을 설치. 도시를 만든 거지. 기존에 뭡니까? 이 한양 지역에 뭡니까? 사람들이 살았는데 거기에 뭡니까? 이 도시의, 이 수도에 걸맞은 뭡니까? 도시 계획을 짜서 만든 거예요. 도읍의 기틀을 다졌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설계를 주도했던 인물 역시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경복궁이 법궁, 가장 중요한 궁궐인데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사대문, 사소문 나와 있죠. 그래서 사대문의 숭례문, 남대문이죠. 흥인지문, 돈이문, 뭐 소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의 예지예요. 보시면 인의 예지예요. 유교적인 덕목을 따와서 뭡니까? 이름을 지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인의 예지, 그 다음에 신이지. 신은 보신각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한양을 설계한 게 누구? 정도전이 이름을 지은 거다. 정도전을 묻는 문제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 개편입니다. 그래서 폭현과 향소부곡을 뭡니까? 정책적 폐지, 주연의 통합, 자영농을 육성하려고 했고요. 지방제도를 재조정합니다. 관찰사 제도의 시행, 지방관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토착 향리 세력의 기반을 약화시켜서 중앙 집권을 강화합니다.
여러분 뭐 사극 무슨 뭐 고려 거란 전쟁 이런 거 보면 뭡니까? 지방에 있는 유력자들이 뭡니까? 왕의 말을 안 듣는 뭐 이런 장면이 나왔죠. 조선 시대가 뭐 뭐야 그걸 뭐야 중앙 집권을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꾸준히 제도를 정비하는 거예요. 조선 시대가 뭐 어떻게 돼? 지방관의 권한이 매우 강화되는 거지. 그 부분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교육제도의 정비. 자, 한양의 성균관, 지방의 향교를 뭡니까? 정비한 겁이야. 성균관을 정비하고요. 지방의 향교를 뭐 설치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의흥삼군부는 알아두기 좋습니다. 자, 고려 말의 병권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삼군 총대부를 의흥삼군부로 개편. 그래서 군대를 총지휘하는 그런 부서다, 관청이다. 강력한 중앙군사체제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뭡니까? 의정부 있죠, 의정부. 나중에 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도평의사사가 정종 때 의정부가 되는데 어떤 거예요? 굳이 이런 기구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고려시대 때 도평의사사는 뭡니까? 행정과 군사를 모두 장악했어요. 신하들이 있는 기구의 힘이 강화되니까 뭐야? 삼군부를 설치한다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특정한 부서에 특정한 기구의 권한이 강화되는 걸 뭡니까? 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형식상 뭡니까? 나중에 행정은 의정부, 군사는 삼군부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자, 정도전입니다. 자, 건국위의 정치 상황이다. 건국 초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왕권의 안정이 급선무였다. 여러분 뭐 중국 같은 경우 어때요? 중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많고 역사도 길고 한데 뭐 나라를 세웠다 금방 망하는 나라들이 있지. 우리나라의 경우 뭡니까? 뭐 역사책을 통해서 뭡니까? 뭐 남의 나라 사정을 딱 볼 때 나라를 세운 다음에 나라가 금방 망하면 안 돼요. 처음에 나라를 세우면 취약하지. 그래서 이것을 안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태조 때는 태조와 그의 시를 받는 정도전, 조준 등 소수의 재상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그래서 초창기 문물제도를 정비하는데 크게 공헌한 사람은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의 정치 사상 우리가 처음에 정리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중앙 집권입니다. 어떤 거야? 수도를 중심으로 통치를 해야 돼요. 그다음 뭡니까? 재상 중심 정치예요. 뭐야? 수도, 지방에 있는 향리나 이렇게 지방 유력자의 힘을 약화시켜서 뭡니까? 권력을 수도로 집중시킬 때 정치는 누가 해? 왕과 재상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재상 중심 정치고요. 그다음 뭡니까? 민본주의입니다. 민본주의. 그래서 지배자들은 뭡니까? 특정을 위해 통치한다는 거예요. 뭐 조선시대 때 뭡니까? 우리가 민본주의를 가장 잘한 왕으로 평가를 하는 게 이것도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게 세종대왕인데요. 여러분 민본주의 한다고 해서 뭡니까? 뭐 계급을 없앤 건 아니지. 양반 지배 계급, 나라님과 양반 지배 계급은 백성, 민초들을 위해 통치한다라는 게 민본주의예요. 민주주의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 지금의 민주주의, 근대 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거지. 그건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도전의 정치사상에서 중요한 건 뭐야? 신권을 강조합니다. 신하들의 권한을. 그래서 왕권과 신권이 반비례하는데요. 정도전은 뭡니까? 신권을 중시했다. 자, 조선 경국전 법전입니다. 정도전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정도전의 저술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좀 어려운 급수 이런 데는 충분히 나오죠. 이런 것들은. 자, 법전입니다. 자, 국가 형성의 기본 논술, 주례, 유교의 경전입니다. 중국의 전통적 관제. 그래서 유교의 경전주에서 뭡니까? 이 제도에 관련된 뭡니까? 내용이 제일 많은 게 주례예요. 자, 통치 구조를 지시하고 있다. 조선시대 법전의 효시, 시초예요. 이 정도전 개인이 쓴 건데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만든 법전의 시초고요. 후대의 법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정도전의 정치상 보시면 군주는 1000명, 하늘의 뜻의 대행자이지만 1000명과 천심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민심이다. 민심. 백성이죠. 바뀔 수 있다. 군주가 자기 임무와 책임인 인자한 정치를 저버려 민심을 잃게 되면 천심과 천명이 바뀌고 천심 천명이 뒤바뀌면 어떤 거야? 군주는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군주가 바뀌어서 조선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 이게 유교 경전 어디? 맹자에 나온 얘기입니다. 맹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옵니까? 맹자가 막 떠요. 그다음에 사회가 안정화되면 맹자 얘기를 다시 안 하지. 근데 어쨌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됐을 때 뭡니까? 어쨌든 나라를 바꾼 상황에서 어떤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군주를 교체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고 그다음 뭡니까?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이 천심, 천명과 천신 이건 뭐야? 민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야? 상이 잘 왕을 보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은 바뀔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경제문감, 조선 정치 조직에 대한 초안입니다. 민본적 통치 규범 얘기했죠. 백성 중심이에요. 재상 중심 정치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하되 정치는 누가 주도해? 재상 중심이다. 그 다음에 진도입니다. 병법서. 전쟁터에다가 뭡니까? 여러분 무슨 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이런 거 하면 뭡니까? 그냥 뭐 한 줄로 쭈르르 가면 죽지. 뭐야? 이 넓게 퍼져서 저걸 막 포위하고 이런 거 있죠. 군대가 뭘? 진을 짜죠. 하객진이니 방추진이니 이런 걸 짜는 거지. 이게 뭐야? 진도예요. 군대를 뭡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군대가 어떤 진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느냐. 요동수복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찬합니다. 자, 불시잡변, 불교를 비판,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시켰다. 그래서 뭐야? 불시, 석가불, 아미타불, 들들들 등등등등등. 불시에 대해서 뭐야? 변, 까는 글이에요. 자, 정치 사상은 정도전은 훌륭한 재상을 선택, 재상에게 정치의 실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상 총재제예요. 훌륭한 재상에게 뭡니까? 실권을 맡기는 거예요. 위로는 임금을 받들어 올바르게 인도하고 아래로는 백과를 통괄, 만민을 다스리는 중책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고 돼 있는데 뭐다? 신권을 강조합니다. 강조하는데 자, 이성계의 오남이다. 5번째 아들. 이성계 오남 중에서 뭡니까? 고려시대, 고려가 멸망하기 전에 과거에 급제했던 뛰어난 유학자이자 군사에도 능하고 뭡니까? 매우 뛰어난 인물이 누구야?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은 뭡니까? 현실주의자. 어떤 거요? 나라가 초반부고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뭡니까? 뛰어난 리더가 교통정리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뭐야? 왕권 우위예요. 이방원입니까? 이방원이 후대 뭡니까? 이방원의 아들이 뭡니까? 세종대왕이지. 세종에게 맡긴 걸 보면 어떤 거요? 이방원의 생각은 뭐야? 계속 왕권을 강화해서 꾸준히 독재로 간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아. 어떤 거야? 처음에 교통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내가 피를 뒤집어 쓰고 그다음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진 임금이 신하들과 잘 통치하는 건 아들이 하는 거다라는 거지.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어쨌든 초반부에 정도전은 신권을 강조하고요. 이방원은 왕권을 강조하지. 이 상황에서 어떤 거예요? 이방원이 야심가라는 건 누구야? 정도전도 알지. 그래서 정도전이 누구야? 세자 중에서 이방원이 아니고 뭐야? 이성계 막내 아들. 어린 아들이니까 잘 키우면 된다라고 해서 뭐야? 방석을 후원합니다. 이 상황에서 뭐가 터져요? 정도전과 이방원이 충돌할 수밖에 없지. 정도전이 미는 건 누구야? 막내 아들 방석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뭐가 터져요? 1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 여러분, 해당하는 내용 뭡니까? 해당하는 내용을 좀 보면 책에 있는데요. 우선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 뭡니까? 자, 이성계 부인이 한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얻은 부인이 강씨입니다. 자, 여러분 뭐 고려시대 사극을 보면 어때요? 아, 왕후죠. 물론 첫 번째 얻은 부인이 제일 뭡니까? 등급이 높았겠지만 덕이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얻은 뭡니까? 왕비들도 다 왕후 명칭을 붙이는데 조선시대 초에도 그래요. 한씨와 강씨가 뭡니까? 뭐 엄격하게 뭡니까? 나눠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씨 부인, 강씨 부인 이렇게 부른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이 이렇게 쭉 있는데 방원입니다. 그 다음에 젊은 나중에 얻은 부인이에요. 두 번째 부인이 뭡니까? 나중에 나들이 방석입니다. 방석이 있는데 방번은 뭡니까? 좀 딜이 떨어졌다고 해요. 좀 우둔하고. 방석은 똑똑했다고 해. 그래서 방석을 뭘로 삼아? 세자로 삼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뭐 하는 거야? 이방원이 뭡니까? 들고 일어난단 말인 거죠? 누굴 제거해요? 이 방석의 스승인 정도전을 죽여버리고 정도전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뭡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정도전이 무너지고 뭡니까? 해서 다 죽여버린 다음에 방석도 뭡니까? 죽여요. 방번도 죽여요. 자, 이게 1차 왕자의 난입니다. 무인정사랍니다. 무인정사.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떤 거야? 이성계. 아, 뭡니까? 나중에 얻은 뭡니까? 젊은 부인의 뭡니까? 나중에 떡두꺼비 같은 뭡니까? 아들이 있는데 비명 행사한 거지. 누구에게 죽은 거야? 자기 아들에게 죽은 거야. 이성계, 그래서 요즘 말로 뭐야? 멘탈이 붕괴, 은퇴. 그래서 뭐야? 두 번째 왕인 정종이 즉위하는 거예요. 이성계 이때 살아있습니다. 이게 1차 왕자의 난입니다. 실제로입니까? 실제로 태종과 뭡니까? 여기 있는 방석은 표면상 라이벌이지만 실제 방석은 어리기 때문에 실력이 없지. 실제 누구 싸움이야? 이방원 대 정도전의 싸움이고요. 정도전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앞에 얘기했죠. 전쟁 준비 같은 거 막 했잖아. 명나라랑 전쟁 준비하자 할 때 뭡니까? 누가 전쟁 준비해? 정도전이 하는 것이. 명나라가 막 당황해. 정말 조선을 좀 갈것더니 진짜 쳐들어오려고 하네. 명나라 당황할 때 뭡니까? 누가? 이방원이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을 제거하면서 뭡니까? 명나라랑 전쟁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방원이 왕이 올랐을 때 뭡니까? 중국은 이방원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 이게 뭡니까? 흐름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정종입니다. 자, 도평의사사 폐지입니다.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봅니다. 고려시대 때 최고기구. 도평의사사가 있는데요. 신하들이 떼거지를 모여서 막 회의한 다음에 결정하니까 왕권을 침해한다. 해서 이걸 뭡니까? 없애버리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딱 3명만 들어가는 숫자를 줄인 거지. 이건 뭡니까? 그게 의정부예요. 자, 이것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개경천도. 자, 왕자의 난 자연이변을 피하기 위해서 고려의 옛 도읍인 개경으로 천도합니다. 세종 때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자, 제도개혁, 도평의사사를 완전히 폐지합니다. 의정부를 세웠고요. 자, 중추원을 폐지하고 직무를 3군부에 넘깁니다. 중추원이 고려시대 때 어떤 거예요? 군사 기밀을 논의했지. 3군부로 넘깁니다. 그래서 요 상황에서 뭡니까? 그래서 정종이 왕할 때 뭐야? 2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래서 방우는 첫째 아들, 이성계 첫째 아들인데 고려를 좋아해서 우선 나갔습니다. 그다음 뭡니까? 둘째 아들이 정종이고요. 정종이 왕할 때 뭡니까? 이 같은 형제들이지. 같은 어머니 한시 소생의 형제들 중에서 누구야? 넷째인 방간이 방원에게 도전을 해요. 둘이 빡 싸운다 뭡니까? 방원이 이겨요. 이게 2차 왕자의 난입니다. 차이는 좀 있어요, 여러분. 밑에 설명 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자, 1차 왕자의 난 무인정사입니다. 강시토생 방석이 세자로 책봉, 정도전 등이 세자를 보필하게 하자 한시토생 방원이 난을 일으킵니다. 자, 방원이 방석과 정도전 제거, 태조는 왕위를 방과에게 양해했다 이렇게 있고요. 앞에 설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뭡니까? 여기는 뭡니까? 방석이 경복궁에서 죽어요. 그래서 경복궁이 뭡니까? 법궁인데 경복궁에서 거주하는 걸 이후의 왕들이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경복궁이 뭡니까? 좀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경복궁이 이쁜데 좀 사무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로 왕들은 창덕궁에 거주를 많이 한 겁니다. 방석 제거됩니다. 자, 다음에 2차 왕자의 난 박포의 난입니다. 박포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게 박포가 누구? 방간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종 때 1차의 왕자난으로 일권을 장악한 방원에게 형인 방간이 도전했다가 뭡니까? 패합니다. 방간이 박포와 연합, 대항했으나 방원에게 추출되었는데 어떤 거예요? 방번, 방석은 뭡니까? 어쨌든 어머니가 다르지. 죽였어요. 근데 이방원은 뭡니까? 어쨌든 방간 친형이지. 엄마가 같아요. 방간은 죽이지는 않습니다. 죽이진 않아요. 그래서 방간의 난, 이방간의 난 하면 뭡니까? 이후에 역사책 기대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야? 밑에 박포. 요 놈이 나쁜 놈이다. 그래서 이름이 박포의 난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포 이놈이 나쁜 놈이야. 우리 형을 꼬셨지.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마무리 지은 다음에 방간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큰 형제는 죽이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후에 수양대군하고 가장 큰 차이입니다. 친혈육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종으로부터 방원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왕자이란 의,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표면적으로 왕위승 분쟁이나 내면적으로 뭐야? 공신들 간의 갈등이고요. 외국 공신들에게 제거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신들이 뭡니까? 처음에 이성계 말은 듣다가 뭡니까? 나중에 이성계 아들, 그 다음 손자 어리니까 우리가 공신이야 잘났어. 이게 꼴 보기 싫은 거지. 그걸 뭡니까? 제거한 겁니다. 제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태종입니다. 그래서 이방원의 경우에는 왕권 강화의 추구입니다. 그래서 15세기 초반이고요. 그러니까 통치치의 정비다. 개국 공신 세력 축출. 즉위 이전에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해서 개국 공신 세력을 대거 제거합니다. 나중에 모두 제거해요. 자신의 공신도 제거하죠. 자신의 공신도. 대표적인 게 어디야? 처가죠. 처가. 민씨 집안 뭡니까? 그래서 외삼촌들 뭡니까? 누구? 세종대왕의 외삼촌들 다 제거한다 뭡니까? 이후에 왕이 방해될 사람들은 다 없애요. 다 없앤다 뭡니까? 그 이후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해서 세종이 왕이 오른 거지. 제거합니다. 육조 직계제입니다. 정치 업무를 육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왕에게 올려 국왕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육조 직계제입니다. 자, 여러분 육조 직계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자, 우리가 앞에 총정리할 때 했던 건데요.
원래는 의정부 서사제예요. 국왕 밑에 삼정승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각부 장관이 있어요. 그 장관이 뭡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한테 보고하면 이걸 위에 올리고요. 그래서 뭐야? 국왕과 밑에 있는 집행, 행정안전분이 이런 거 있죠. 뭐 국방분이 뭐 등등등 이 부서가 6조라고 하면 국왕에게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의정부를 중간에 원래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어차피 마지막에 왕이 결정하는데 뭐 무슨 상관이냐? 아니죠. 위에 보고를 할 때 뭡니까? 의정부가 다 듣고 이 내용은 보고할 내용에서 뺍시다. 걸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뭡니까? 국왕이 명령을 내릴 때 하는 거죠. 이거 해라 할 때 의정부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지. 이게 누가 이방원이 싫은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의정부를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다음 국왕이 직접 6조를 지배하는 겁니다. 집행권을 강화하는 거지. 이게 6조 직계제예요. 직계제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시험 문제. 그러니까 원래는 의정부 서사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내내 의정부 서사제인데 6조 직계제를 시행했던 왕이 누구야? 태종이고요. 나중에 세조가예요. 태종과 세조를 뭡니까? 이렇게 묶어서 시험 문제 낼 땐 6조 직계제로 내는 거죠. 6조 직계제 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다시 의정부 서사제 한 중종 정도쯤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요건 알아두시고요. 자, 재상의 권한이 강화되는 걸 방지, 국왕의 권한을 강화했다. 보시면 자,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6조에 뭡니까? 귀속시킵니다. 처음에 왕은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을 염려해서 이거 뭐야? 의정부를 아예 폐지할 생각이 있었지만 신중하게 여겨 서두르지 않았는데 이때 이르러 뭡니까? 단행했다. 그래서 의정부의 권한을 뭡니까? 많이 없애버린 거죠. 의정부가 관장하는 건 4대 문서와 중재수의 힘이 빼고 뭡니까? 의정부가 시체가 되지. 자, 의금부의 설치입니다. 자, 국왕의 사법기 의금부. 그래서 주로 어떤 거야? 대역죄 발생했을 때가 왕권의 강화 유지를 위한 핵심 기관이다. 외척과 정치 영향력 약화입니다. 아,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방원이 뭡니까? 이방원이 여러분 아시지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뭡니까? 뭐 정몽주를 제거한다거나 등등등 뭡니까? 해서 이방원 자체가 공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고 무식하게 뭡니까? 막 사람만 죽인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후에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뭡니까? 외척, 자신의 처갓집과 그다음 종친, 친척들, 자신의 친가 친척들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요. 왕실 외척과 종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뭡니까? 본인의 힘만 강화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뭐야? 사병협파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가 뭡니까? 고대부터 뭡니까? 신하들이 개인적으로 호위병이 있지. 사병입니다. 개인 군대, 호위 군대인데요. 이걸 없애요. 자, 뭡니까? 이 사병협파할 때 뭡니까? 누구? 이방원한테 줄된 자신의 공신들도 뭡니까? 사병을 없앨 때 싫어했겠지. 근데 강력하게 밀어붙여요. 왕이 군사지휘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뭡니까? 조선시대 때 사극 보면 어떤 거야? 뭐 길거리에 칼 들고 다닌다거나 이런 게 드물죠. 사병을 없애고요. 그다음 뭡니까? 뭐 칼들을 다 수거한 다음에 농기구 만들고 한 거예요. 친위 군사를 늘립니다. 대신들의 견제, 자, 언론기관인 사관원을 독립시킵니다. 그래서 왕한테 아니 되옵니다 하는 사관원이 있는데 어떤 거야?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사관원이 독립하기 이전에 어떤 거요?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고려시대에는 뭡니까? 대신들 밑에 안관들이 있어요. 아니 되옵니다 하는 애들이. 고려시대에 뭡니까? 그 궁서문화성 내부에 재신 밑에 낭사가 있었죠. 그래서 원래 이 뭡니까? 높으신 분들 밑에 뭡니까? 아니 되옵니다 하는 애들이 어떤 거야? 내가 높으신 재상이면 어떤 거야? 밑에 가서 뭐야? 야, 이거 왕한테 가서 아니 되옵니다 해라 라고 해서 이게 지시를 받았는데 이걸 뭐야? 독립시켜서 어떤 거야? 아니 되옵니다 니네가 할 수 있어. 왕한테 할 수 있대 뭐야? 높은 분들 니네 위에 있던 뭡니까? 걔네들도 같이 아니 되옵니다 해라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관원을 독립시켜서 뭡니까? 대신들 뭡니까? 공격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국가경제 기반의 안정입니다. 호패법, 신분증제도입니다. 유민등록증 같은 거지. 유민방지, 그래서 백성이 도망가는 거 방지하고 군역과 요역 대상자를 파악하게 시행합니다. 대상은 양반부터 노비까지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남자입니다. 노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세금은 누가 내? 세금은 여러분 평민 이상이 내는데 노비를 포함시켜서 신분증을 발급하는 거예요. 농민이건 노비건 뭡니까? 자기 땅에서 벗어나서 뭡니까?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한 거지. 재질은 신분에 따라 다른 재료입니다. 높으신 분의 경우 뭐 옥 이런 걸 만들고요. 낮은 신분의 경우 뭐 나무 이런 거지. 담당관청, 뭐 중앙은 한성부, 지방은 관찰사업입니다. 수령, 지방관이 했다. 재정정비사업, 양전사업 실시, 토지대장인 양안을 작성했고 후구를 파악해서 호적대장을 만듭니다.
자, 불교의 억압, 사원의 토지를 몰수, 사원 노비를 해방, 도첩제를 강화했다. 읽어보시고요. 자, 지방 세력 통제, 지방의 관세가를 통제, 백성에게 끼치는 폐단이 줄을 기록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시엔 중요한 거고요. 출대 빈도는 높지 않은데 어쨌든 뭐야? 지방의 횡포를 막았다. 기본적으로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방원이 공신들에겐 잔인한데요. 백성들에겐 관대했다. 해요. 지방 권세가 통제했다. 노비 변정사, 억울한 노비를 주타시켜서 해방시킵니다. 이 이방원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에게 관대했냐 뭡니까? 고려가 망한 다음에 조선이 세워졌고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이방원 때만 해도 뭐야? 고려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았지. 그래서 동네 꼬맹이들이 뭡니까? 후공 같은 거 있잖아. 후공 같은 거에 뭡니까? 이성계랑 이방원의 이름을 써놓고 발로 막 차고 있었다. 이건 기록에 있어요. 나중에 뭡니까? 그게 알려져가지고 뭡니까? 이게 막 대역죄인이다 막 해가지고 뭡니까? 올라갔을 때 이방원이 화를 내면서 아니 애들이 뭘 한다고 해서 다 풀어줘요. 이 기록에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뭡니까?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같은 경우는 황제의 권한을 뭡니까? 황제의 권위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근데 이방원의 경우 뭡니까?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했다. 자, 근데 악법도 만들긴 합니다. 서얼차대법. 서얼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다. 그래서 서얼은 첩자식입니다. 이거 한 이유가 뭐야? 우리가 앞에 봤던 게 뭐야? 왕자의 나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이 처고요. 두 번째 부인이 첩이지. 이걸 뭡니까? 엄격하게 끄는 거야. 왜? 본인이 이것 때문에 고생했거든. 그래서 첩자식들은 뭡니까? 명백하게 뭡니까? 이걸 뭐야? 법으로 정한 거예요. 출세를 막아버립니다. 출세 코스, 문과, 과거 중에서 뭡니까? 출세 코스인 문과에 응시할 수 없어요. 승진에 제한을 둔 뭐야? 한품 소용이다. 벼슬아치가 제대로 해도 어떤 거예요? 서얼들은 어떤 거지? 서얼들은 뭡니까? 소위, 중위, 대위까지만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은 못 올라가는 거지. 뭐야? 승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에서 품계를 정하고 쓴다라고 해서 한품 소용입니다. 그 다음 삼가금지법. 부녀자의 삼가. 3번까지 뭡니까? 재혼하는 걸 막은 거예요. 재혼까지는 되는데 재혼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하는 걸 막은 겁니다. 3번 결혼을 하여 낳은 자식은 관직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요건 뭡니까? 요거는 시험 문제 또 물어본 적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문제? 사회 파트의 서얼, 첩자식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자주 나와요. 자,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주자소. 이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개미자입니다. 개미년에 만든 금속 활자예요. 동으로 만든 활자입니다. 개미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종 때 개미자, 세종 때 민자입니다. 굉장히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그런 금속 활자들이고요. 이걸 바꿔내는 거지.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9급 시험에 신문고입니다. 대궐문 위에 매달아놓은 북이다. 백성이 억울한 사정을 고발한 제도입니다. 오늘날 항고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왕이 뭐 행차할 때 막 짐을 막 치면서 뭡니까? 징징징 하면서 뭡니까? 나와서 억울합니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지 말고 뭐 하는 거야? 내가 북을 매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를 뚫린 다음에 뭐야? 하고 싶은 얘기 해. 하는 게 신문고예요. 자, 국왕의 직속기관이 의금부에서 주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극상 어떤 거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발하는 걸 막아요. 여러분들 대체 억울한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야? 억울한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야? 윗사람, 권력 있는 윗사람이 아랫사람들 뭡니까? 뭐 이렇게 갑질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뭡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건데 뭐야? 윗사람은 또 뭡니까? 고발을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지도 못해요. 그래서 신문고의 경우 뭡니까? 만든 게 태종이고요. 흐지부지 되다가 언제? 후기 때, 영조 때. 영조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왕이 뭐 행차할 때 징징징 와가지고 뭐야? 아니되옵니다. 무슨 저 억울합니다. 뭐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하니까 영조가 뭐 한 거예요? 야, 한 곳에서 몰아서 해. 그래서 신문고가 부활합니다. 영조 때. 시험 문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영조 때를 더 많이 냅니다. 영조 주기현 왕이죠. 알아두시고요. 다음 세종입니다. 자, 모범적 유교정치 시험입니다. 자, 집현전 설치. 자, 궁중안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설치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되게 예쁘죠? 현자들을 다 모아놓은 관청이라 전당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학자 양성과 학문 연구를 위한 기관으로 가장 중요한 직무는 경연입니다. 경연이다. 경연제도는 뭐냐면 국왕의 술연마 자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스터디예요. 뭐 같이 모여서 스터디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은 유교랜드이니까 어떤 거예요? 국왕과 신하가 같이 유교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교가 현실적인 학문이기도 하죠. 뭐 공자가 백성을 인자하게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 하는 거야?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자하게 다스릴까 하다가 뭐 정책을 함께 논의합니다. 국가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뭡니까? 그 자리가 경연입니다. 그래서 이 경연 자리에서 뭡니까? 국왕의 통치를 자문했다. 그래서 대우는 집현전 학사는 뭡니까? 일반 관리보다 우대했다. 일반 관리보다 우대했다는 건 뭐야? 승진이 더 빨라요. 자, 여러분 지금 공무원도 뭡니까? 좀 빠른 루트가 있고 좀 느린 루트가 있지. 승진이. 여러분 뭐 지방직 공무원 가는데 나중에 뭐 경기도청이라든가 여러분 아시죠? 뭐 시군구에 있다가 뭐 광역 단체 뭐 경기도청이랄까 뭐 서울청이랄까 해서 글로 다시 들어가서 공무원 활동을 하면 근무를 하면 승진이 좀 더 빠르죠. 그런 거예요. 일반 관리보다 뭡니까? 승진에 유리합니다. 자, 편천 단종보기를 도모한 사육신 사건을 계기로 옵니까? 세조 때 폐지됩니다. 집현전이 폐지되었다가 나중에 홍문관으로 성종대 부활합니다. 이 기능을 대신했다. 뭐 하는 거야? 경연을 준비한 기구예요. 경연할 때 뭡니까? 왕하고 스터디하니까 뭡니까? 왕한테 건의를 할 수 있지. 경연제도입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해요. 고려시대 때부터 합니다. 무신정권 때 폐지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고려시대 때부터 했다. 조선시대 경연은 뭡니까? 교육 지도일 뿐 아니라 정책 협의 기구예요. 이걸 시험 문제 내는 겁니다. 강의가 끝나면 국왕과 신하들이 정치 현안을 뭡니까? 협의하는 게 관례입니다. 정리하면 뭡니까? 그래서 왕이 하는 게 경연이고요. 왕세자가 하는 게 서연이에요. 왕이 경연, 왕세자가 서연입니다. 그런 시험 문제 또 물어본 적도 있긴 하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육조에서 올라오는 모든 일들을 뭡니까? 육조에서 올라오는 뭡니까? 모든 일들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이 중심이 되는 의정부에서 논의한 다음 합의된 사항을 왕에게 올려 결재를 받는 형식이다. 그래서 넘버원은 영의정입니다. 주로 얼굴마다 허허허허 하는 게 영의정이에요. 실무는 좌의정이 주로 합니다. 그래서 좌의정이 넘버 2고요. 우의정은 뭐야? 정승으로 올라온 사람이 뭡니까? 제일 막내가 우의정입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서 삼정승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제일 유명한 영의정은 누구예요? 황희정승이지. 시적 뭐 이런 게 있으면 뭡니까? 황희정승이 허허허허허 해서 뭡니까? 통합을 했다고 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입니다. 그래서 왕에 올려 결재를 받는 형식이다.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방원, 아빠죠. 태종 이방원이고요. 태종 이방원. 그래서 원래는 세자가 양녕대군이 있는데 양녕대군은 뭡니까? 좀 트러블이 좀 많아요. 수명이 안 좋아서 뭡니까? 나중에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왕이 올랐으니 태종이 됩니다. 세종. 근데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태종이 공신들 자신의 공신까지 모두 제거했지. 교통정리를 다 해놓고 뭡니까? 태종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한 거예요. 상황에서 세종 뭐 한 거지?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해서 뭡니까? 똑똑하고 충성스럽고 트러블이 없는 것 같은 신하들에게 뭡니까? 권한을 많이 준 거죠. 잘 하세요. 그걸 시행합니다. 뭐 때문에? 왕권과 신권의 조화예요. 똑똑한 애들 뽑아가지고 뭡니까? 우수한 신하들 뽑아서 뭡니까? 이걸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의정부한테 다 넘기면 뭡니까? 왕이 시체가 되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이건 시험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사권. 의정부에는 대신들 누가 뽑아? 왕이 뽑죠. 그 다음 뭡니까? 나중에 뭐 신하들이 말 안 들으면 좀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군사권입니다. 왕이 군대를 보내서 뭡니까? 싹 다 죽여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인사와 군사는 누가 가져? 왕이 갖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왕이 행사합니다. 그래서 의정부를 견제할 수도 있지. 이런 거요. 그래서 뭡니까?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위해서.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육조 짓기를 시간이요. 일에 크고 작음이나 가볍고 무거움이 없이 모두 육조에 붙여 의정부와 관리를 맺지 않았다. 뭡니까? 육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의정부에게 품위하고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 다음에 왕에게 아뢰어라. 그래서 의정부를 거쳐와라는 거예요. 세종실력입니다. 자, 의정부에서 정책을 심의하는 의정부 서사제로 정치를 바꾸고 훌륭한 지상들을 등용, 정치를 맡기고자 합니다. 인사와 군사는 뭡니까? 세종이 직접 처리, 왕권과 신권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야? 이거예요.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해서 뭡니까? 왕권이 약화됐다. 그런 개념은 아닌 거지. 기종보다 왕의 권한을 좀 줄이긴 했지만 뭐 하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지. 억지로 왕권을 빼앗긴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밸런스를 맞춘 겁니다.
이거 뭡니까? 본인이 주도해. 뭐 인사군사. 유교윤리 정착. 국가 행사를 오래따라 유교식으로 행합니다. 사대부들에게도 주자가래. 그러니까 주자가 직접 쓴 집에서 지켜야 될 예법서예요. 시행을 창조. 유교적인 예법이죠. 유교윤리와 사회윤리로 자리 잡겠다. 보시고요. 왕도 정치 추구. 그래서 뭡니까? 유교를 이상으로 하는 도덕적인 정치이지. 자, 민본세상입니다. 세종은 왕도 정치를 내세우고 유교적 민본세상을 실현하려 합니다. 인재 발굴. 균등한 인재를 발굴했고요. 청백리. 청렴결백한 관리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려 합니다. 자, 순문제도. 여론조사. 중요한 사안의 결정에는 조정의 신하는 물론 지방의 촌민에게도 의견을 들으려고 했다. 그래서 여기는 순문제도를 시행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야? 세법 조정입니다. 세법. 밑에 조세제도 개혁이에요. 이거를 뭡니까? 뭐하는가? 여론조사한다면 겁니다. 공법 상정소와 전제 상정소를 두어 토지의 품질에 따라 전분육 등 면분 구등이다. 이건 경제 파트에서 배워요.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순문제도 한 다음에 이걸 하는 게 누구야? 세종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뭐가 합리적인지 결정해보자 라고 해서 했는데 이거를 할 때 뭡니까? 여론조사를 하는데 백성들이 뭡니까? 뭐 방을 붙여놓을 때 뭡니까? 뭐 한문으로 붙여놓고 하니까 뭡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이 백성들이 뭡니까? 한자로 막 붙여놓고 얘기해서 의견 얘기해라 어쩐다 하니까 뭐 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백성들도 알 수 있는 충분히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우리의 문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뭘 만든 거예요? 한글을 창제한 거예요. 요건 연결시켜서 알아두신 것이 좋습니다. 자, 사창제도입니다. 자, 백성의 구유를 위해 어떤 거야? 백성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뭡니까? 식량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 춘궁기, 봄에 궁할 때 곡식을 대출, 가을에 이자와 함께 받아들이는 민간 자치적 성격을 띤 빈민구호제도 사창입니다. 시험적 시행했습니다. 자, 노비의 지위 개선, 노비에 대한 주인의 사적인 형벌을 금지했고요. 금부삼복법, 사형은 3심 통하는 제도. 사형, 모든 백성은 누구의 것? 왕의 것이기 때문에 사형은 누가? 왕이 내립니다. 그래서 사형은 뭡니까? 3번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자, 국방력 강화입니다. 북방개척, 4군 육진입니다. 최윤덕으로 하여금 4군, 김종수로 하여금 육진입니다. 현재 국경선 확보합니다. 이건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건 또 외교 파트에서 나오는데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북방안정. 지역 주민을 토착 맺는 관리를 임명하는 토관제도. 삼남 지방에 부유한 주민을 북방으로 이주시키는 3인 정책. 또 이 외교 파트에 또 나옵니다. 전 그냥 읽어보시고요. 일본과의 관계. 자, 외교를 소통하기 위해서 이종무로 하여금 스시마섬 정벌. 삼포를 계약입니다. 삼포 계약. 삼포 계약 같은 경우 뭡니까? 최근에도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본 상인의 사업 활동을 허용했고요. 교역량이 많아지자 개약조예요. 교육을 제한합니다. 개약조가 세종이라는 것도 뒤에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불교 정책. 자, 불교를 정리합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억불택입니다. 자, 오교 양종을 선교 양조로 강제 통합.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불교의 종파가 있죠. 뭐 법상종이니 화엄종이 이걸 뭐야 강제로 두 개로 뭡니까? 한종 교종으로 뭡니까? 강제로 통합시킨 거예요. 전교절로 뭡니까? 공식적으로 36개만 인정합니다. 이걸 뭡니까? 억제해서 뭐야? 니네는 믿지 마 한다 뭡니까? 내불당. 개인적으로는 불교를 신봉했다. 본인 개인적으로 또 불교 신자예요. 궁중에 내불당을 건립했다. 여러분 뭡니까? 뭐 이게 되게 쉽게 나오는데 앞에 얘기했죠, 여러분. 태종에서 세종 넘어갈 때 뭡니까? 세종이 어지간하면 뭡니까? 뭐 신하들은 대부분 때려잡아가지고 넘겨줬기 때문에 무슨 세종이 주인공인 사극 때 뭡니까? 신하들이 막 개기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종 자체가 뭡니까? 유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뭡니까? 학식이 많은 왕이었고 그다음 뭡니까? 아빠가 교통정리를 해줬어. 세종한테 개기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한글 창제할 때 뭐 개겼다. 도전하는 신하는 다 불러서 세종이 다 박살냈어요. 말빨로 그냥 아주 작살냈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 때 뭐 사극 세종 때를 배경으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순탄하거든. 갈등을 좀 넣어야 재미가 있지. 그래서 뭡니까 뭐 한글 창제할 때 이런 걸 뭡니까 창작해서 넣은 거고 그런 겁니다. 특히 한글 창제 때도 그렇게 갈등이 심하진 않았고요. 실제로 세종 때 가장 갈등이 심했던 건 이거예요. 내불당입니다. 유교랜드지. 뭐야? 불교를 정리해놓고 그 왕이 내불당 만들 겁니까? 그때 뭡니까? 정말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날 때 뭡니까? 이걸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가장 크게
허허허 하면서 뭡니까? 이걸 뭡니까? 잘 못 마시겠던 게 황이라는 거예요. 황희정승. 그래서 황희정승이 어떤 거, 뭐 본인이 뭐 주도해서 이런 걸 영의적으로 쏩니까? 뭐 본인이 막 앞장서 뭐 정책을 위반하고 뭐 이런 것보다 뭡니까? 어떤 정책을 왕이 추진할 때 뭡니까? 갈등이 발생하지. 그걸 뭡니까? 잘 무마시킨다거나 뭐 이런 거야. 이런 겁니다. 젊었을 때 황희정승이 굉장히 좀 꼬장꼬장한 인물이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엔 허허허 하는 이런 스타일이 된 거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늙어서 힘들어 죽겠다고 한데 뭡니까? 사직을 청하는데 계속 뭡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뛰어먹죠. 기록에 있어요. 황희정승의 경우. 자, 민족문화 형상입니다. 훈민정음 창제 다 아시죠? 한글 창제. 훈민정음 반포했고요. 자, 편찬성. 어지간한 한글 서적은 이때 만듭니다. 이때 만들어지지 않은 한글 서적을 따로 공부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다음에 한문 서적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걸 굳이 왜 이렇게 책에 정리해 놨냐 하면 예전에 아주 정말 뭡니까?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한 문제의 경우는 뭡니까? 무슨 왕 때 무슨 책 썼는 얘기 물어봤어요. 예, 여러분 그런 문제의 경우는 차라리 버리는 게 낫고요. 나왔기 때문에 정리는 해놨습니다만 알아두시는 게 좋긴 합니다만 뭡니까? 여기서 뭡니까? 농사직설, 그다음에 의방유치, 상약 집성방, 이 농사직설과 상약 집성방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를 알아두시고요. 의방유치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기구. 자, 강우량 측정기 측우기, 물식의 작용로, 해식의 앙부일구 해서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지간한 과학기구는 세종 때 만들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역법이다. 자, 명예 대통령 아라비아 회의력 참고, 자주적 역법서 칠정산을 만들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살짝 갑인자 우리가 앞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좀 볼게요. 보시면 자, 문제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요. 자, 봅시다. 다음은 조선 건국주역 정도전이 남긴 글의 일부입니다. 그의 정치사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 군주는 1000명의 대행자이지만 1000명과 1000명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더 민심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더 재상 중심의 민본 정치예요. 1번 보시면 군주는 1000명의 대행자로서 통치보단 제사적 기능이 우선적이다. 이건 아닙니다. 아니죠. 무슨 뭐 군주가 무당이라는 건 아니지. 군주의 교체를 막기 위해서는 왕권 강화가 절대적이다. 아닌 거죠. 민심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뭡니까? 백성을 위해 통치하라는 얘기예요. 유교적 도덕 정치를 바탕으로 한 민본적 정치가 이상이다. 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왕은 백성에 선출돼야 한다. 민주주의. 이건 근대적인 거지. 자, 기본적으로 뭡니까? 전통시대 민본주의는 지배층은 백성을 위해 통치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 더 보면요.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겁니다. 자, 태종의 치적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 호패법 실시, 신문고 설치, 사병혁파, 주자소 설치, 개미자. 이거 시험에 많이 난다 했죠. 이건 태종이 한 거고요. 직전법. 이건 뒤에 배울 겁니다. 직전법이 시행한 건 세조예요. 세조. 태종과 세조가 이미지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태종의 치적과 세조의 치적을 뭡니까? 섞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보통 우리가 지금 배운 바에 뭐 하는 거야? 1, 3, 4, 5는 우리가 다 언급을 했죠. 답이 2번입니다. 이게 문제 자체는 쉬운 문제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자, 문종 때부터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